좋은 아침 좋은 하루. 네, 오늘도 요즘 가장 정말 좋은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해주시고 계신 안병찬 회계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갖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셨어요? 워낙에 네, 워낙에 그 CPA로서도 활약상이 대단하셨는데, 그쵸. 요즘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보에 목말라 하는데 우리 안병찬 회계사님께서 정말 좋은 정보들을 빠르게 업데이트를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또 그 주말이 지나는 동안 많은 또 새로운 소식들도 또 지금 업데이트 할 만한 소식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뭐 뉴스로 많이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난 주말부터 연방정부에서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 성인 1인당 $1,200씩 지급되는 것이 지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네. 또 주정부에서도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를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 EDD에서 실업수당을 할 것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혹시 뭐 오늘부터는 월요일이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정말 조속으로 뉴스가 변하듯이 네. 나왔던 뉴스들이 이제 조금 쿨다운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얘기됐던 것들을 확인하는 또는 이제 구체적인 그런 이제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얘기됐던 그 이제 보도가 됐던 또는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의 큰 틀하고 거의 변화가 없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약간씩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은 그 SBA에서 어드밴스 론으로 네. $1만 달러까지 지급해 준다는 것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SBS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렇죠. 이걸 뭐 지급을 해준다고 했는데 무조건 그냥 $10,000씩 줄 거냐 아니면 뭐 쪼개서 줄 거냐 뭐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아마 within 3 days 지급해 준다 그러고서 시간이 잠깐 이제 늦어진 네. 그런 그랬었죠.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받기 시작하시는 분들의 그 내용을 보니 직원 수에 따라서 지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네. 직원 수에 네. 따라서요. 근데 뭐 이제 정확한 것은 이제 뭐 SB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받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직원이 1명일 땐 $1,000, 5명이면 $5,000, 10명 넘으면 $10,000. 뭐 이렇게 이제 지급받는 거로 네. 이해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연방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과 관련돼서 $600는 그 처음에는 그 unemployment disaster unemployment assistance라는 말을 쓰다가 네. 요즘은 또 또 말을 바꿨죠. 바꿔가지고 팬데믹 언임플로이먼트 어시스턴스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뭐고 이거 뭐 2개를 준다는 건가 이제 또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용어를 바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발표했던 이 프로그램 이름이 이건데 이것을 이렇게 변경했다라고 얘기해 주면 클리어한데 그런 말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용어가 새로운 게 나타나니까 이건 또 뭐지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발표된 내용들 중에 많이 또 질문이 들어온 거가 뭐였냐면 네. 실업수당을 이제 빨리 신청해라 해서 신청을 했더니 주정부에서 줄 금액이 제로라고 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죠. 그럼 나는 한 푼도 못 받나? 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로로 받았어도 그 연방 정부에서 주는 $600를 받을 수 있다. 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들었어요. 왜 꼭 표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다른 조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로를 받는데 이 사람은 아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로를 받았지만 자격이 있는 분들 같으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you may get a benefit.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그냥 확실하게 뭐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애매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혼돈스럽고 궁금한 점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많이 이번에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거를 그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지금 현재 정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냥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쵸. 네. 네, 그런데다가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속도가 무슨 스카이 로켓처럼 팍 올라가니까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도 정책 위반자들이나 이런 사람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또 연방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네. 그 예산이라는 것이 뭐 1년 동안 계산을 해서 나온 예산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결정을 내리고 그 안에서 써라 이렇게 됐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어떤 형태가 됐든 이제 정부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다 보니까 그런 그 정책상의 구체적인 면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요, 여러분들께 그 이제 이코노믹 임팩트 그 페이먼트 받으신 분 있으시냐 했더니 한 분께서 2,400불 왔다라고 이제 해주셨고 대다수는 아직 못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또 순차적으로 온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언제 받는 것보다 내가 언제 받느냐를 다들 궁금해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나는 언제 오느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거는 이런 순으로 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네. 발표한 내용도 있고 아니 어떤 거는 제가 이제 추측한 것도 있는데 네, 첫째는 그 2018년, 2019년 소득세 신고하신 분들 중에서 리펀드를 받기 때문에 본인의 은행 계좌 인포메이션을 인컴 텍스 리턴 신고할 때 넣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네. 네, 그런 분들은 1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호. 퍼스트 네. 그룹. 그런데 난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못 받았어. 그거는 모르죠. 국세청에서 국세청에서 결정한 거니까 네. 아마 그 국세청에서 이제 뭐 지역별로라든지 무슨 그런 순으로 해서 하겠지만 그것이 무슨 뭐 며칠씩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국세청에서 발표한 것은 5천에서 6천만 명이 소셜 시큐리티 받으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정보가 확실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그분의 신분이라든 이런 게 다 확정이 돼서 이건 확실하다 해가지고 그 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5천에서 6천만이라 그랬으니까 네. 네. 퍼스트 그룹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차차 이제 받게 되실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은행 계좌 정보를 안 주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네. 분들은 지금 연방국세청에서 4월 중순에 이제 그런 인포메이션을 넣을 수 있는 그것을 웹사이트에 공지하겠다고 했으니까 매일 들어가서 보시다가 그게 딱 뜨면 인포메이션을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신고를 아예 못 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 본인이 하고 싶어도 뭐 소득이 없어 못 하신 분들이 예, 있고 연소득이 그런 분들이, 적거나 없거나.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미 이제 연방국세청에서 non-filer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 놔서 그거는 이제 irs.gov에 들어가셔서 그 제일 상단 왼쪽 상단에 보면 non-filer에 대한 그 버튼이 있으니까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그 안에서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non-filer에 이제 들어가서 네. 내가 뭐 이제 개인 정보를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좀 해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비교적 그래도 누구나 좀 넣을 수 있게끔 좀 간단하게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 동영상에도 그 실제로 웨브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네. 네. 그 연방국세청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까지 다 공지를 했어요. 그 안에요. 그거는 네.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에요. 예를 들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넣어야 된다든지, 네. 부양가족으로 클레임이 됐느냐든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으로 클레임이 됐느냐. 근데 여기에서 청취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네네. 디펜던트로 클레임이 되면 일단 자격이 안 돼요. 본인이 네, 누군가에게 그렇죠. 누군가가 세금 보고할 때 나를 부양가족으로 넣었던 사람 그렇죠. 그분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클레임을 했어요. 2018년 소득세 신고에. 네. 네. 그리고 2019년 보고를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못 받으시죠. 그러네요. 제가 부양가족을 신청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2019년 소득세 신고하면서 어머님을 부양가족에서 빼요. 네. 그럼 어머님은 자격이 생기죠. 그럼 어머님은 2019년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non-filer 항목에 들어가셔서 입력하시면 받으실 수 받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하냐면 2018년도엔 들어갔다 2019년에 뺐다가 빼면은 들어가고 이거 좀 뭔가 기준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우리가 받는 이 1,200달러하고 500달러 이것은 뭐냐면 2020년에 텍스 크레딧을 미리 받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요. 네. 그래서 지금 혹시 늦게 물론 이제 돈이 급해서 빨리 받아야 되는 이슈는 이제 차지하고 그게 네네. 중요하지만 네. 예, 이제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지금 그렇죠. 지금 안 오면 나는 못 받게 되느냐 이건 아니고 네. 2020년 내내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 올 그러니까 연말까지요. 예.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년에 나 어떡하지? 이거 우리 애가 파트타임에서 돈을 버는데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분들도 2018년에는 넣었지만 2019년에 신고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팁.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2018년에도 넣고 2019년에도 자녀를 넣었어요. 네. 그럼 못 받잖아요. 예, 그럴 때는 방법은 이거는 뭐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텍스 리턴을 어멘드 리턴을 하는 거예요. 부양가족을 빼고 어멘드 리턴을 하시고 네네. 그 자녀가 벌은 그 파트타임으로 본인 보고 세금이 안 나오더라도 그냥 신고를 하게 하는 거예요. 2019년을. 왜냐하면 지금 2019년 마감이 7월 15일로 연기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있어요. 어멘 리포트, 어멘먼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수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 미리 하셨잖아요, 일찍. 그래서 왜 일찍 하셨냐면은 일찍 해야지 텍스 리턴을 좀 받으니까 네. 하셨는데 그걸 수정해서 다시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회 교수님, 텍스 보고라는 게 벌써 오늘 했다, 1월 달에 했다 그래도 내가 뭐 잘못한 것 같네. 3월 달에 다시 해야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건 알겠습니다. 뭐 합법적인 거고요. 네, 합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정 보고, 어멘디드 텍스 리턴을 하는 거는 내가 세금 보고를 한 뒤에 무슨 이유든 간에 정정할 사유가 생겼을 때 신고라고 돼 있어요. 네, 세법상에. 네, 그러니까 네. 나는 부양가정으로 신청을 했는데 내 생각에 이건 내가 손해야. 불이익이잖아요. 1,200불 못 받으면은. 네. 그러니까 그걸 빼서 자녀를 보고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인데 복잡하긴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하자가 없는 지금 방법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한테도 질문을 받았는데 근무 시간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 실업수당을 신청해도 되느냐. 사실 망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 법적으로 명확하게 네. 되어 있고 그래서 신청을 하기를 권장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본인이 이해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가짜 서류와 가짜 정보를 통해서 뭘 받아내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다 찾아냅니다, 미국에서요. 네. 그거는 불법입니다. 네. 그렇지만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과 그 범위 내에서 best of my knowledge란 말을 많이 쓰죠, 미국에서는. 네.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을 신청하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네. 잘못됐으면 아주 정정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디 가서 상담하기도 지금 되게 불편하잖아요. 다 지금 사회 거리를 두게 돼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정보를 갖는데도 지금 한계가 있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봤을 때 나는 그 캐테고리에 들어간다. 그럼 일단 신청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10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각입니다. 네, 우리 안병찬 CPA님, 회계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안병찬 회계사님이 따로 유튜브 만드신 것들, 그리고 제가 보는 한은 지금 현재 유튜브를 제작하시는 분 가운데에서는 업데이트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세요. 제일 빠르시고. 예. 한번 해놓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쭉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오늘 실시간으로 질문하는 사항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코로나19 특별방송으로 지금 5주째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병찬 회계사님 모시고 함께하는데요. 여러분들 궁금증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네. 우선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네.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우선 작은 옷가게를 남편과 함께 운영하다 지금 스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와 같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셀프 인플로이드는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이 셀프 예. 인플로이드, 인디비주얼 컨트랙터, 뭐
긱워커 지금 가장 질문이 많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 좀 한번 그걸 풀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self-employed person, 그러니까 자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independent contractor. 이걸 뭐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니까 뭐 독립계약자.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독립계약자는 무슨 말인가? 요즘 그 청취자분들이 가장 많이 새롭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independent contractor. 그렇죠. 네네. independent contractor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일을 하시고 프리랜서. 완전 프리랜서 같은 그런 네, 프리랜서. 네. 프리랜서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고 그다음에 gig worker이라는 것은 역시 비슷한 개념이긴 그건 한데 약간 아르바이트 개념이라고. 이제 뭐 핸디맨이라든지 네. 플러밍 비즈니스 하시는 아르바이트라고. 분들이라든지 잡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일을 임시직 일하시는 분들. 우리 식의 아르바이트는 아니군요. 아니고. 네. 그거보다는 좀 더 아르바이트라는 건 사실 저먼에서 온 말인데 그쵸. 미국식으로 파트타임 잡이에요. 그렇죠. 학생들은. 파트타임 잡이죠. 네, 네. 그러니까 파트타임 잡은 이제 W2를 받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W2를 받지 않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다 아울러서 다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실업수당도 신청 시도해 보시고 EDD, 네, UI도 그다음에 신청하시고. 그 SB에서 제공하는 이제 종업원이 있으시면 PPP가 해당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SBA에서 disability injury 론 해주는 거 있죠. 갑자기 제가 EDIL? 네, EDI. 갑자기 EIDL? EIDL. 예, EIDL. 말도 그 생소하다 보니까 이코노미. 매일 쓰면서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 SB에서 제공하는 그 융자의 1만 달러, up to 1만 달러까지, 1만 달러까지 어드밴스 해주는 것도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내가 그 워킹 캐피탈로 융자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25,000불까지 빨리 융자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또 뭐 종업원이 없으시다면. 종업원이 없을 네. 경우에 네. 그건 종업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고, 예. 셀프 인플로이드 된다고.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좀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SBA 200만 달러까지 최장 30년 3.75%를 해주는 그 SBA 융자도 신청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지금 옷가게 하고 계신 분에게 지금 조언을 주셨으니까 네.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다 말씀하셨죠 아까 자영업, 독립개혁자, 뭐 프리랜서, 기그워커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네, SSA와 SSI를 동시에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은 그 질문이 1,200달러를 받느냐 이 질문이신 네, 것 네, 같은데 네, 네, 네. 일단 SSA를 받으시면은 자동적으로 IRS에서 지급해 준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어카운트를 보시고 기다리시면 제 생각에는 그 SSA를 은행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예. 보통 보니까 SSA가 적으신 분들이 또 SSI를 조금씩 더 받으시더라고요.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생활할 수 있게끔 그걸 매치를 좀 해주기 때문에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SSA를 받으시는 분들은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죠. 그렇습니다. 네, SSA,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기다리십시오. 근데 SSI만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늘 말씀드렸듯이 소셜 시큐리티가 아닙니다. SSI가 이게 서플멘털 시큐리티 인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 그분들도 그냥 계속 기다리면 준다고는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네. 어느 범주에 들어간다고 저는 해석을 하냐면 네네네. 넌 파일러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 뭐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너무 소득이 낮으니까. 낮으니까 네. 보고하지 않으시는 분들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자녀나 또는 다른 사람의 그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연방국세청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정보를 넣어서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다음 서류 미비자입니다. 저는 매년 세금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는 텍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세금 보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1,200불 받는 데서 가족 중에 텍스 아이디를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면 부모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그 연방국세청에서 그런 이제 자세한 것까지 다 Q&A를 발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정확한 답이 아닐 수는 있으나 제가 지금까지 리서치하고 이해한 바를 기초로 하면 납세자 당사자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제외가 돼요. 네. 그리고 자녀는 내가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했으니까 혜택을 못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소셜 넘버가 없이 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기초로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안타깝게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종업원이 없이 혼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없이 혼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DD에 언임플로이먼트 신청했는데 0으로 표시되어 편지가 왔습니다. 연방정부에서 보조해주는 600불 받을 수 있는지요? 네. 지금 여러분이 EDD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EDD 웹사이트에서 클리어하게 답을 해놨어요. 실업수당을 받는 금액이 제로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 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분들도 기다려 보시면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600달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케어스 액트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한 가지 좀 답답한 게 벌써 꽤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달 이상 인컴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뭐 회사에 다니다 그만두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EDD에서 너무나 간단하게 실업 청구가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지 않고 말씀드렸던 아까 그런 분들,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뭐 기그워커 이런 분들 아직까지 웹사이트가 안 나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안 나온 게 맞습니까? 아직까지? 네. 지금 그래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두 곳에서 다 좀 더 기다려달라. 지금 왜 그러냐면, 네. 여러 차례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실업수당 자체가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보니, 그렇죠. 네. 이번에 새로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냥 무조건 지급해주지 않고 뭔가 검토를 하고 지급해줘야 되고 네. 또 등록하는 절차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되는 것이니까 또 이미 이것은 뭐 리튼으로 써서 준 거나 마찬가지로 그 정부 웹사이트나 이런 데 다 공지한 사실이니까 네. 우리가 정부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번 주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셀프 인플로이드라든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기그 워커 이런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이트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럼 사이트가 이제 개설이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도 됐다. 벌써 이제 4월 20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때부터 신청을 했는데 나는 3월부터 이렇게 해서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소급 적용이 가능한 뭐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주정부에서 그 명확하게 연방정부, 주정부 다 발표했어요. 네네네. 발표해서 우리가 달력을 보면 4월 4일이 썬데이인가 그럴 겁니다. 4월 5일이요. 4월 5일이 썬데이인가요? 그럼 썬데이부터, 4월 네. 4일이 끝나는 그 주.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3월 29일인가 이렇게 시작돼요. 네네. 그래서 그 주부터 이미 실업수당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늦게 받았으니까 그 앞에 거 놓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에서는 그걸 다 소급해서 지급해 주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늦게 받는다고 해서 손해되진 않는다. 예,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질문. SSA를 받으시는 부모님을 저의 디펜던트로 2019 텍스보고를 하셨답니다. 네. 저희 가족은 스티뮬러스 책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다고 말씀하시네요.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정정. 그래도 부모님도 스티뮬러스 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두 네. 가지 조건이 다 자격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요. 첫째는 본인들은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소득이 높든지 소득이 못 받게 되는 거고. 높으실 가능성이 네. 있네요. 그리고 이제 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했으니까 뭐 부양가족이 누군가가 클레임했으면 안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의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은 테크니컬리
지금 소득세 신고하신 2019년 걸 어멘드 리턴에서 부양가족에서 네. 부모님을 빼시면 그쵸. 예, 그것이 이제 한 정정 가지, 신고를 예, 예, 다시 방법이라고 하시면. 생각합니다. 예. 네, 네. 한 분께서 계속 올리셨는데 제가 지금 못 보고 지나간 것 같아요. 쉐리촌님, 네. 성함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연간 수입이 적어서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클레임도 하고 자녀 본인도 따로 세금 보고를 했답니다. 네. 이런 집이 많더라고요, 또. 자, 그럼 이 자녀 1200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본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명확한 답을 못 네. 받았다고 합니다. 네, 답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분은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부양가족으로 그렇죠. 클레임이 됐으니까. 네. 예, 그런데 그 본인 소득세 신고를 어멘드해서 부양가족에서 빼고 자녀를 따로 신고하게 하면 그 자녀가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대학생 자녀들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신고도 하긴 하는데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신고를 하면 혜택이 더 많은가 보죠. 어떻습니까, 회계사님? 예,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2017년도에 세법이 변경되면서 네. personal exemption, 그러니까 부양 가족에게 제공되었던 인적 공제가 폐지가 되고 유예가 된 거죠. 이제 나중에는 다시 부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스탠다드 디덕션, 표준 공제액을 높여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게 소득세 신고에는 뭐 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럼 혜택이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동안 해오시던 습관대로 그냥 그 디펜던트로 일하는 대학생들도 많이 넣으신 거네요, 결국. 그런데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혜택이 없어도 다른 목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대학생들 FAFSA 신청한다든지, 이럴 때 부모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야 계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또 네. 이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일로도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넣는 경우 많이 있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도 그냥 넣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넣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계사님이 주시는 조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게 어쨌든 디펜던트로 넣었다고 해서 내 소득세나 나의 텍스 리턴 머니 자체에 큰 변화가 없다면 어멘드 다시 정정해서 신고를 하시고, 그렇게 된 이후에 따로 non 파일러의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론적으로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런 거를 국세청에서 그런 기술까지 안 가르쳐 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네요.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미국의 텍스 시스템을 이해를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얄팍한 머릿속으로만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닌 저는 것 아니라고 같아요. 생각해요. 저도 얄팍한 건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1,200불을 지급하든 500불을 지급하든 $10,000를 지급하든 이것은 왜 지급하는 거냐면, 지금 잘못하면은 이 무너질 수 있는 이코노믹 스트럭처를, 또 고용의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돈을 막 뿌려줄 수는 없으니까 어떤 가이드라인 나름대로 정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100% 우리한테 다 맞질 않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네. 다 네. 지금 네. 환경이 처한 환경이 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남의 돈을 훔쳐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조건 중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찾아서 받아내는 것이 그게 합법적인 거고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네. 세금을 절세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무슨 정부에서 세금을 일부러 안 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제공해준 그 절세 틀 안에서 내가 최대한으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지혜로운 삶이라는 표현을 쓰죠. 절세를 네, 아주 한다면. 좋은 표현을 그럼요. 주셨는데. 네, 지혜롭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를 지혜롭게 받아서 나의 집안이 살면 우리 전체 사회가 또 이런 틀에서 지금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시간이 자꾸 금방 가고 있습니다. 네. 600불 추가 지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weekly benefit amount 금액보다 주 근무 수당이 많으면 600불을 못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참고로 이번에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실업수당은 둘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하나는 주정부로부터 받는 거고 하나는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거예요. 주정부로부터 받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맥시멈 $450, 최저 $40부터 $450가 지급이 되는데 그것을 얼마 받는가와는 관계가 없어요. 연방정부에서 뭐라 하냐면 단 $1라도 받으면 $600가 지급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연방정부에서 한 얘기예요. 근데 주정부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제로라고 해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라도 받으면 $600 풀 어마운트를 받는 건 확실하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얘기다. 600의 조정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600이었는데 540 준다, 뭐 420 준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600은 600으로.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명확하게 연방정부에서 발표하고 리튼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그건 제가 뭐 제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정부에서 아이러니컬하게 제로로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실업수당 신청했는데 제로로 왔어요. 받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이 있는데 네네. 주정부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웹사이트에서 딱 공지를 했어요. 제로로 했어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받을 네. 수도 있다. 네. You may. 그러니까 may라고 you 해놨기 may. 때문에 그건 왜 그러냐면 주정부에서도 혹시 이 사람이 자기네가 생각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지급해 주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기준 밖에 있는 분이야. 그러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류가 들어온 게 잘못 들어왔다든지 또는 인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신청자가 넣었다든지 이럴 경우는 지급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지급해 준다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분들은 기다리시면 $600 다 받으실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연방정부에서 준 거가 $600가 안 오고 깎여가지고 뭐 550불 이렇게 왔다. 그건 당연히 어필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개런티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연방정부에서 리튼으로 공지했습니다. 확실하게. 600. 예, $1 이상이라도 주정부에서 실업수당 자격이 되면 full payment of $600가 지급된다고 확실하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네. 변경되지 않는 한은. 네. 아니 여기 그 한 분께서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이게 일단 질문 드릴게요. 남편이 일을 못해서 이제 EDD에 신청을 했답니다. 네. Unemployment Insurance를. 주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일한 기록이 2년 전이고 아픈 아이 키우느라고 일을 못하고 있어요. 네. 이 질문입니다. 네. 일단은 그러니까 주정부의 실업수당을 신청하는데 신청을 해보시고 2년 전에 일을 하셨으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실업인 상태로 오래 있어서 실업수당도 받지도 않고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까지 지급해주는 게 실업수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거기에 항상 뭐가 있냐면 내가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을 할 수가 네, 없는 사람한테 그러네요.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일할 의지가 없어. 일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른 또는 잡을 찾기 전에 지원되는 게 실업수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처럼 뭐 2년 전에 일을 했는데 지금은 사정에서 일을 못하고 이런 경우도 된다. 이렇게까지는 답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언제든지 당신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일을 하려고 잡을 찾아본 노력을 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네. 잡을 못 가진 분들한테 지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제가 답을 대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네. 그 주부님에 대해서는요. 네.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릴 사항 중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 이제 다 신청들은 어쨌든 하셨는데, 잡 버리피케이션 날라와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잡 버리피케이션. 네, 지금 같은 때 어디 가서 잡을 잡어? 네. 뭐 이런 심정이거든요, 지금. 네. 내지는 나는 이 사태 끝나면 우리 회사 다시 돌아가. 네. 가 이거는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잡 버리피케이션. 네,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네. 주정부에서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신청할 때 잡을 찾아본 적이 있느냐? 갑자기 신청할 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지금 네. 어디 가서 잡을 찾냐고. 네. 그건 한 적도 없는데, no? yes? 어떻게 되나? 맞아요. 그거 진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만약에 되죠? 다니던 직장에서 뭐 레이오프 당했거나 그러면 다시 부를 거란 뭐 이것도 지금은 네.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나는 찾아봤어요. 그래서 해야 간 되죠. 곳이 여기저기 이렇게 다 했는데 다 리젝트해서 이걸 해야 돼요. 원래 이 사태 전에는요. 예. 네, 네. EDD 사이트에서 예.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네. 네. 근데 나는 찾은 적이 없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노를 표시했어요. 찾을 때도 네. 그러면 나는 못 받게 됐네.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Don't worry. 뭐라 되냐면 주정부에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노라고 했다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자격이 안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다.
네, 그래서 그건 염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거에 대한 게 많은 분들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무척 많은데 어떤 분이 EDD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다고 이메일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 이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편물로 와요. 네, 아니, 그러면 어떤 분은 이메일로 오고, 어떤 분은 우편으로 오고, 네. 누구는 또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도 네, 하시고, 네. 네, 전화는 인터뷰예요. 아, 인터뷰군요. 네, 전화는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순서를 좀 네, 잡아주시겠습니까? 순서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하면 큰 문제 없으면 바로 어카운트가 생성이 되면서 이메일이 딱 와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대로 계시면 돼요. 네, 그분들은 신청하고 그대로 어카운트가 돼요. 생성되면서 이메일이 오면 뭐 이렇게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거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정부에서 이 신청자가 아이덴티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매칭이 안 되고 뭔가가 이게 잘 안 맞아. 예를 들어서 본인은 어디에서 뭐 일을 했다 그러는데 인플로이를 정보하고 맞지도 않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EDD에서 우편물로 질문지가 갑니다. 우편 질문지.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과정들이 제 동영상에 다 올라가 있어요. 네. 아이고.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EDD에서 우편물이 왔을 때 거기에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한 내용이 오늘 중으로나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런 질문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10일 내에 리스폰스를 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메일, 그다음에 우편물 잘 체크하셔가지고 주정부에서 온 것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리스폰스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UI를 신청하셨다면 이메일 그리고 메일링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체크하시라고 네,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응답하실 때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뭐냐면 질문은 이해하겠는데 답변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렇죠. 이게 이쪽으로 애매모호. 답변해야 되는지 저쪽으로 답변해야 되는지. 네, 좀 전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뭐 답을 천 적이 있었느냐? 이거 가만히 있어봐. 예스로 해야 돼, 노로 해야 돼. 이런 것처럼 그런 애매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제 동영상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셔가지고 그 답변을 보고서 맞추시면 되고, 맞추면 되는 게 잘못됐고 답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시 두실 것은 지금 오는 질문지나 이런 것은 평상시에 있는 질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진솔한 답을 하시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솔직한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항상. 네. 그러면 나중에 어떠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 오신다 그랬잖아요. 전화 오는 게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제 질문 있으면 이제 그쪽에서 전화 와서 간단한 인터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셀프 인플로이드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이런 분들 소득 증명이나 뭘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싶어서 전화를 한다고 지급을 해줄 걸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네. 이럴 때 내가 이 앞에 답한 거하고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럴 때 그 내용을 본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스언더스탠드에서 답했다는 걸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결정하는 주정부 직원이 이 사람이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는데 실수를 한 거였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진짜야 나는 사실대로 얘기를 했는데 주정부 직원이 내 말을 절대 안 받아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필이라는 프로시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진실되고 연관성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안병찬 회계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새로 업데이트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케어스 액트, 또 업데이트된 소식, 그리고 또 EDD, UI와 관련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나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들을 좀 풀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부탁드리고 그리고 안병찬 회계사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네, 그냥 유튜브에 안병찬 이렇게 치시면 되죠? 네, 들어가시면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업데이트된 소식을 올리신다는 거. 가장 빠르신 것 같아요. 네, 가장 열심히 하시는 것 실시간으로 같아요.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집에서 걱정 좀 하실 것 같은데요. 너무 여기에 시간을 많이 쓰셔갖고. 네, 왜 그러냐고. 왜 이러냐고. 그래서 저는
내릴 수 없는 열차에 탔다. 그리고 뭐 그냥 사실 사명감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책임감이나. 지금 제가 이제. 그 기다리신 분이 너무 많으셔서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제가 쉴 시간이 없습니다. 아,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수고 안병찬 많으셨습니다. 회계사님과 함께했고요.